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건 남해에 내려와서 열심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 4기 재팔TV 김재팔입니다. 이제는 완벽한 자연치유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중간할 만큼 병원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검사도 검사고 정기검사도 정기검사고, 요즘에 또 의사 선생님들하고 계속 고용량 비타민C를 맞는 병원 쪽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다니고 있는 국립대병원 쪽하고의 어떤 그런 조율도 그렇고 계속 생각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 바람에 좀 시간이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체력도 체크를 하고 있고, 영양생태나 또 혈액검사 이런 거를 통해서 뭐가 많이 잘못되고 있구나, 뭐 잘 되고 있구나, 뭐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지금 항암을 안 받잖아요. 항암을 안 받고 지금 자연치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연치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걸린 5월달 시점부터 체력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악액질 상태로 갔다가 지금 거의 회복 수순에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새로 생겼던 암이 퍼지면서 간하고 신장에 있는 암이 퍼지면서 통증이 좀 생겼다가 또 막 심해졌다가 7월 달에 심해졌다가 8월 달부터 조금씩 좋아졌다가 지금 이걸 반복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진통제도 먹고는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나마 그건 좀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항암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느냐. 암은 계속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혈액 종양 표지사 수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모든 수치들은 좋은 쪽으로 향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안 되는데 계속 그거를 고집을 하고 이론만 믿고 계속 밀고 나갈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이론상으로는 그게 뭐 녹즙이 됐던 케톤식이 됐던 뭐 야채 주스가 됐던 여러 가지 자연 치유 방법이 됐든 간에 그거를 계속 꾸준하게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통하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고민을 했었을 때 제 3의 방법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던 거는, 제가 예전에 가장 효과를 많이 봤던 게 사실은 키트로다라는 제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 면역 항암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키트로다하고 옵티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T세포와 암세포의 결합 여부를 방해하는, 중간에 PDL1이라는 그거를 잡게끔 못하게끔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 약품 자체가. 그래서 T세포에다 막아주느냐 아니면 암세포에다 막아주느냐,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키트로다하고 옵티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약효로 보면 똑같지만 가격이 워낙에 비싸요. 그런데 그 가격도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비세세포성 폐암하고 뭐 피부암 쪽하고 이런 것도 흑색 피부암 쪽 뭐 이쪽으로는 조금 많이 급여가 좀 되는 것 같고요. 보조가 좀 되는 것 같고, 기타 나머지 암들은 이제 저 같은 고용암이나 이런 암들은 아직 좀 많이 멀었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한테는 상당히 큰 부담이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기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암 4기들은 치료에 기한이 없잖아요. 몇 번까지만 해보자, 몇 차까지만 하자, 이게 없어요. 3기랑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의논 끝에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도 얘기한 게, 그러면은 면역 항암제를 비싸지만 맞아보는 게 어떨까.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쓰고, 나는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고용량 비타민C 요법과 그 다음에 식이요법을 병행을 하면서, 머신 같은 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리셋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거는 생각도 리셋을 해야 되고, 마음가짐도 리셋을 해야 되고, 뭐 식단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좀 리셋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너무 고집하지 말고,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기존에 있는 이론 중에서도 내가 점검해서 고쳐야 될 거,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일단 다 깨끗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다시 써보자 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씩 맞춰가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 지금 막 서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키트로다 면역 항암제를 맞으려고 그러면 MSI 하이 그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 유전자
그 유전자 변이 검사라고 그러죠. 그 검사를 해서 그게 해당 없음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사이판 했을 때 그 검사를 해서 해당 없음이 있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지금 발급을 받아서 준비를 해서 그걸 한국에 있는 병원에다 제출을 해서 이러이러한 거로 이 사람은 맞아도 된다라는 이제 허락을 받고 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1회 비용이 약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주사 한 번 맞을 때 3주에 한 번씩 맞는데 약 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아마 암협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20에서 25% 정도를 지원을 해주니까 300만 원이 조금 너무 한 310,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뭐 저도 돈 없어요. 근데 가족하고 상의해 본 건 일단은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3번은 해보자. 3번은 3주 간격으로 3번을 하면 2달하고 일주일입니다. 약 9주 정도 되는 거죠. 9주 정도를 맞아보고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고용량 비타민C 요법이라든지 기타의 그 외부에서 맞을 수 있는 주사 요법과 뭐 얼싱이라든지 뭐 식단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전하고 좀 다르게 나의 수준에 맞는 그다음에 또 그 내 체력에 맞는 이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해서 해보자.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병원을 가는데 아마 서류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아마 바로 항암을 할 것 같아요. 면역 항암을 하게 되면 비용이나 그다음에 또 뭐 신청서 작성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근황이 요즘에 계속 그것 때문에 병원에 왔다 갔다 했고 지난번에 CT를 찍었는데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멍 때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체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식욕이 떨어지다 보니까 활동 범위가 줄어들고 활동 범위가 줄어들다 보니까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까 의욕이 떨어져요. 의욕이 떨어지니까 정신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저하가 되더란 말이죠. 이게 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고용량 비타민C 맞는 그 저를 참 많이 도와주시는 그 원장 선생님이 있어요. 국립대병원 선생님 말고 진짜 친구 같고 동생 같고 선생님 같은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진짜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런 분이 지척이 있다는 건 상당히 큰 행운이죠. 복이고 저한테는 상당히 큰 인복인데 여러분들도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상의해 보기로는 지금 첫 번째 목적은 항암 면역 항암제를 맞으면서 암세포를 타파할 수 있는 지원 병력을 얻었으니까 나는 내 체력을 면역세포를 위해서 면역세포 건강 증진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체력을 키워야 되겠다. 근데 체력을 키우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영양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영양 밸런스가 맞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저탄고지 형태로 가서는 조금 힘들겠다. 그래서 탄수화물의 양을 약간 늘리는데 좋지 않은 탄수화물을 빼고 뭐 당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뭐 불량식품이나 뭐 정크푸드나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예를 들자면 곡물류에서 쌀 쪽에 비중을 좀 흰쌀의 비중을 좀 더 둔다든지 고구마나 바나나를 제가 근래에 들어서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양을 조금 더 보합을 하고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오프라벨 드럭처럼 그 다른 영양제 보충하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면서 일단 몸무게를 좀 늘리는 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론을 좀 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생각이 되게 많아졌고 기존에 잘못했던 거를 내가 고집 피우지 말고 좀 바꿀 수 있는 건 좀 바꾸고 어쨌든 간에 내 몸이 지금 허약해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몸무게를 늘리고 살을 좀 찌우자. 그리고 살을 찌우면서 그 단백질로 일어난 것들을 근육으로 바꾸자. 이런 작업들을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힘들죠. 사실은 지난해 7월달 8월달 때 사실 심적으로 되게 많이 지쳤었거든요.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을 정도로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이 좀 다시 살아나니까 정신력도 다시 살아나고 저가 너무 좀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걸 하지 않았다 그러면 또 쉽게 넘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교회 다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진짜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힐링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그 아들, 딸들, 유진이, 세진이도 시간 날 때마다 내려와서 아빠 얼굴 봐주려고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위안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멀리 있는 형도 그렇고 또 호주에 있는 누나도 그렇고 진짜 여러모로 사이판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그 사이판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그렇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러니까 그런 많이 그 먼 곳에서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를 신경 써 주시는 많은 친구들과 지인들 때문이라도 더 다시 마음을 리셋해서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포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때로는 너무너무 좀 힘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처럼 왔던 것처럼 또 다시 해봐야죠. 지금 사실은 살이 더 빠지진 않았어요. 사이판에서 온 이후로 살이 조금 붙었고 그런데 더 찌지도 더 마르지도 않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음을 먹고 장을 좀 봤어요. 장 보면서 조금 살을 좀 더 찌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살을 찌우고 나서 식이요법을 조금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나중에 걸더라도 적어도 3kg에서 5kg 정도 찌우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찌우는 안 동안에서 그 기간 안에 제가 이제 면역 3세대 면역 항암제를 맞으면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운동 경기로 보면은 공격수가 더 늘어난 거고요. 사실은 전쟁으로 보면 아군이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적군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더 훨씬 많이 강력하게 증강이 돼 있는 상태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까지 고민하지 않았고요. 지금 고민이 뭐냐면 비용에 관련된 고민이 되게 많죠. 사실은 효과가 있다고 해도 이걸 계속 맞아야 되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하자. 우리 와이프랑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자. 일단 3번 맞자. 3번만 맞고 그때 가서 고민하자.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는 그렇게 얘기가 끝냈고, 그리고 이제 효과가 있냐 없냐는 제가 그냥 나중에 효과가 없더라도라는 전 단서를 다루려면 일단은 열심히 하는 거에 치중을 두자.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된다 그러면 뭐 보장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인생살이가 실패가 없게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포커스는 뭐냐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노력을 열심히 했는가, 여기다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그 3세대 면역 항암도 받는 거거든요. 1세대 독성 항암 안 받은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100번을 물어봐도 제가 그 선택에 대한 거는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마음이 살짝 흔들린 적도 있었거든요. 7월 달에 너무 힘들었을 때 그 1세대 독성 항암을 받을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마음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아마 독성 항암을 받았으면 저는 하늘나라 갔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체력이 너무너무 떨어져 갖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그렇게 막 흔들리니까 그런 생각 들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독성항암제를 안 받겠다라고 떨어낸 거는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3세대 면역항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게 일단 부작용이 없고, 제가 또 받아봤었어요. 예전에 11차 제가 이렇게 레코드를 보니까 11차까지 못 받았더라고. 10차까지만 받고. 근데 약을 200ml씩 해갖고 이제 3주 간격으로 받을 건데요. 결과에 대한 효과나 결과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표 설정이 됐으면 그거를 위해서 그냥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 거기까지만 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날씨가 어제 사실 더 좋았어요. 구름이 너무너무 이뻐서 어제 막 사진도 따로 찍고 막 이랬었는데 오늘도 뭐 썩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구름이 좀 많이 꼈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제 병원 갔다 오면서 어싱하는 장소예요.
예, 너무너무 좋아서 여기 이렇게 사색하기도 좋고 음악 듣고 왔다 갔다 하기 너무너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좋아하는 장소고요. 저녁에는 저녁 먹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을 1시간 정도 돕니다. 그 이제 루틴을 지금 맞춰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서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항암으로 수술로 방사선 치료를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번도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종교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명상이나 묵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마음이 자꾸 흔들리면 좋은 약도 백해무익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느낀 건데 바닥을 한번 치고 나니까 건강 상태가 바닥을 한번 치고 나니까 그동안에 생각 들었던 것들이 많이 교차됐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감사한 거는 끝까지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의 가족들을 포함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잘 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을 먹을 때 자꾸 어두운 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가을이니까 많이 덥지도 춥지도 않아요. 자꾸 나와서 안 보던 거 보고 바람도 쐬고 하늘도 바라보고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도 바라보면서 마음을 다 잡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숨이 붙어있는 한 열심히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웃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봅시다. 제팔TV는 앞으로도 바빠질 것 같아요.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제가 요즘에 너무 생각이 많고 막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여유를 부리지 못했는데 자주 올리도록 노력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팔이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제팔이도 항상 힘내고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너무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좀 빨리 모든 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언제 정상으로 돌아올려는지 모르겠지만 병원 문제도 그렇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힘내고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